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2024년 말은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이 아직 수습되지 않아 어수선하던 중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29일 아침 9시 3분경에 동체 착륙을 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혀 폭발하였다. 탑승객 181명 중에서 2명만이 생존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저는 12월 11일에 하노이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번에 사고가 난 비행기와 비슷한 기종의 제주항공 비행기를 탔었다. 뒤편에 화장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승객 좌석 맨 뒤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 뒤에 승무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너무 좁은 공간에 불편해 보였다. 맨 끝은 캐비넷으로 여러 용품을 넣어두는 곳으로 추정된다. 비행기 사고는 확률은 낮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조사 중이어서 아직 밝혀질 내용들이 많을 것이다. 이 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귀중한 생명들의 명복을 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보낸다.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이러한 사고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고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 사고 발생 후 초기에는 버드 스트라이크, 즉 새떼와 비행기가 충돌한 것이 원인인 것처럼 발표했다. 비행기 조종사와 관제탑의 교신 내용 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와 메이데이 부분만 공개하였다. 버드 스트라이크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다. 많은 새떼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과 기체에 손상을 일으켰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만으로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동안의 오간 내용들을 모두 조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비행기의 기체 결함도 의심되는 부분이다. 보잉 737 맥스는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고 이번에 사고가 난 보잉 737-800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제주항공의 무리한 항공기 운행, 충분하지 못한 정비 등 문제의 소지를 키웠을 수 있다는 것이 제주항공 전 조종사나 정비사들을 통해 나오는 의혹이다. 착륙을 위해 공항에 접근하던 비행기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이상하다고 느낀 목격자들이 비행기를 촬영하기 시작했고 이후 엔진에서 불꽃이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이는 엔진에 새가 충돌하였거나 다른 원인으로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때 촬영된 영상에서는 비행기 앞 바퀴가 나와 있는 것이 보인다. 착륙을 위해 랜딩 기어를 내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차 착륙을 포기하고 관제탑에 복항하겠다고 한 이후 비행기를 충분히 상공으로 조종하여 활주로 끝에서 착륙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급하게 180도 회전하여 활주로 3분의 1쯤에서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볼 때 비행기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종사는 비행기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상승 고도를 올려 비행기를 점검한 후 새떼를 피해 2차 착륙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물론 조종사의 실수가 있었는지는 아직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사고 비행기의 조종사는 2차 착륙 시에는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고 활주로 중간에 동체 착륙을 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활주로를 지나 방위각이 콘크리트 위에 설치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비행기가 충돌하지 않고 쭉 더 미끄러져 갔었다면 폭발은 일어나지 않고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비행장 건설에 관한 규정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비행장에서는 여러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방위각을 태풍이나 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랬을까? 비행기가 충돌할 가능성은 왜 고려하지 못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블랙박스, 기체의 이상 문제, 생존 승무원의 증언, 목격자 증언, 방위각 설치의 문제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